네, 취재원과 조용한 대화, 취조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말썽 피우고 공부 잘 안 했던 학생이 나중에 변호사가 돼서 억울한 사람들 돕고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 참 영화에만 나올 것 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진짜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재심 전문 변호사로 더 익숙한 박준영 변호사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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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앉으십시오. 예.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늘 뵙고 있습니다. 날마다. 아이고. 일단은 사람을 봤을 때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살인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상고심도 끝난 14년 전 판결을 규직했다고.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대로 된 변호인만 있었다면 그 당시 범행을 부인해서 그 당시의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변호하는 사람은 내 가치를 주장하는 변호를 할 게 아니라 내가 변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한 변호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변호사님 옛날 거 좀 조사하다 깜짝 놀랐는데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말썽을 좀 많이 피우셨더라고요. 예, 방황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싸움도 많이 하시고 뭐 정학도 당하셨다고 그러던데. 뭐 무기정학 받았었습니다. 그래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어, 사고 쳐가지고. 네. 근데 지금 뵈면 뭐 이렇게 얌전하시고 뭐 이렇게 싸움을 잘할 것 같지도 않는 약간 스타일이신데. 싸움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영화 재심에서 너무 제가 진범을 만나서 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넌 또 뭐냐? 나? 변호사. 과거의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 근데 참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변화. 예. 그러면 정말 어릴 때 방황을 하시고 대학교도 이제 1년 다니다 중퇴를 하신 거잖아요. 예, 1학기 다녔습니다. 1학년 1학기. 그럼 갑자기 난 뭐 법조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품 계기가 있습니까? 잘 얘기하지 않았던 동기 중에 하나는 제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죠. 머리가 일찍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도 많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짧게 깎으면 머리가 덜 빠지겠지. 근데 짧게 깎고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공부잖아요. 또 길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고시를 했습니다. 아주 강렬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동기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되신 뒤에 그럼 처음부터 그럼 나는 좀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저는 이제 아주 현실적인 변호사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한동안은. 근데 사건 수임이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회는 학벌이나 배경을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사건이 별로 없어서 국선을 많이 하게 됐고, 국선 변호를 하면서 제 인생 사건을 만났던 거죠. 어떤 거죠? 수원 노숙소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 사건이 제게 많은 변화를 안겨줬습니다. 사건을 하면서 제 과거의 모습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긴 시간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씩 바뀌게 된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나고 또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사건이 들어오고. 계속 이제 예. 찾는군요. 예. 그리고 어느 때부터인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기는 어려워졌구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재심 사건들을 이제 무료로 많이 변론을 해주시고 계속 공익적인 일을 하고 계신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뭐. 근데 이제 또 힘이 제가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목소리에. 그래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알려지고 유명해진다는 것이 강연료를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도움이 있네요. 예, 많이 더 들어오고.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또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해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강연할 만큼 시간이 있거든요. 강연하실 시간 충분하시다는 거죠? 충분합니다. 네.
관계자분들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에서도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네, 기업에서 특히 예. 주영 변호사 시간 많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심 사건을 주로 맡게 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재심이라는 게 이미 대법원 그러니까 3심으로 통해서 확정된 판결을 깨고 예. 다시 이제 재판 절차를 밟는 건데 이게 사실 예. 뭐 절차적으로나 이게 뭐 법원 자체로도 그걸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거잖아요. 어떤 예. 점이 가장 힘든가요? 일단은 재심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일단 사건 기록이 많이 폐기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진실은 어떻게 해서는 밝혀지는 것 같아요. 기록을 뭐 어떤 어머님이 유품으로 남겨놓은 사건도 있었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당시 재심을 한때 추진했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서 창고를 뒤져서 찾아온 경우도 있었고 화정 8차 사건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가 참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기록이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있는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경찰이 얘기해야죠. 경찰의 성과인데. 지금 경찰이 그럼 찾아낸 겁니까? 예, 지금 경찰이 찾아냈습니다. 문서고를 뒤져서 찾아냈고 또 그 기록이 남아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경찰은 이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을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 사건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안타까운 지점은 뭐냐면은 30년 전의 경찰의 모습을 갖고 지금 경찰을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지금 경찰과 과거 경찰은 다르다. 다르다. 과거 자신 조직의 선배들이 했던 잘못을 밝히려 하고 있다. 노력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사람들이 구분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예,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한 이제 화성 8번째 사건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뭐 이번 그 윤모 씨를 비롯해서 이제 변호사님이 맡았던 이제 그 앞에 피해자들 억울한 누명을 썼던 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강압적인 수사에 못 이겨서 내가 하지 않은 범행을 그때는 자백을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일반 사람들 봤을 때는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범행을 아무리 뭐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그걸 수사 과정에 털어놓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네, 내가 하지도 않은 범행, 특히나 살인, 그러니까요. 절도나 폭행도 아닌 살인을 인정한다. 이거 쉽게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네, 그런데 아주 잔인한 고문을 당하면은 일단 살아야지 내가 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지.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자백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을 담는 자백은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사실이 아니니까. 이제 여기서 조작이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화정 사건에서 발표와 같이 화정 사건에서 객관적인 상황은 죽은 여중생은 옷을 입고 있었고 이불을 덮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근데 강간은 당했어요. 그러면은 범인은 어떤 진술을 해야 되냐면은 강간을 하고 나서 다시 옷을 입혔다라는 진술, 아주 특이한 진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특이한 진술을 범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조서에 이렇게 타자를 쳐서 담아 넣는 거죠. 그리고 서명 날인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알아서 담아 넣은 조작한 조서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서명 날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 진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건은 참 특이하게도 이춘재의 범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폭로가 있었던 거죠. 실은 그 죽은 여중생이 입고 있었던 팬티는 내가 버렸어. 하지만 현장에 있던 다른 팬티를 입혔어. 그 진술이 새롭게 나오는 바람에 당시 현장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고 팬티가 거꾸로 뒤집어 입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럴듯한 조작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진범은 사실을 얘기하고 밝혀진다는 겁니다. 변호사님 이제 그 전에도 쭉 뭐 기록을 보셨을 텐데 윤모 씨가 범인이 아니다라고 좀 확신이 들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재심에서 증거도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때로는 일관되게 오랫동안 억울함을 주장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피해자의 태도. 예, 일관되게 30년 동안 억울함을 계속 주장해 왔잖아요. 2003년에 옥중 인터뷰가 있었다는 사실, 그 인터뷰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시사저널의 기자분이 인터뷰를 하러 갔고 내가 사람 안 죽였습니다라고 인터뷰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였어요? 징벌방으로 바로 갔습니다.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했고 또 이게 정말 범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사실.
이 사람은 내가 그런 얘기하면 징벌방을 갈 수 있다는 사실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억울하니까 억울하다고 한 거예요. 그때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그렇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억울하담을 주장했다라는 사실이 재심의 근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윤 씨가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거짓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들, 뭐 가혹행위, 또 뭐 고문 같은 뭐 폭행 이런 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했는데도 아직 명확하게 뭐 진전은 없다. 오늘 이런 식으로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밝혔다면은 당시 윤모 씨는 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수사 서류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합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추정.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을 담아서 결과를 발표하리라 믿습니다. 혹시 이 사건에 나오고 나서 이춘재가 뭐 좀 어떤 반응을 보였다 좀 들으신 건 있어요? 제가 고급 정보를 좀 입수를 하게 됐죠. 어떤 겁니까? 이춘재는 덕방에 있고 외부 자신과 관련된 방송이나 뉴스는 전혀 보지 못하게끔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차단을 안 시켜버리면 이춘재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진술이 오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세상 밖 통로는 프로파일러입니다. 근데 프로파일러가 이춘재로부터 뭔가를 끌어내려고 할 때는 밖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 과정에서 이 재심 변호인이 이춘재 법정 부른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전 들었어요. 거기서도 이춘재는 반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대요. 법정에 나오고 나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한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나와야 되고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사람 데려오는 게 어렵지 않죠. 자발적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 이춘재가 나와서 지금까지 했던 말을 뭐 뒤집거나 자신의 말을 다시 부인하거나 이럴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제로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뒤집는다 하더라도 달라질 거 없어요. 뒤집기 전에 진술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재심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야기를 했던 게 네, 뒤집기 전에 진술이 영상 녹화가 다 돼 있다고 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고 그걸 어떻게 뒤집어요? 이제 못 뒤집어요. 근데 사실 지금 아이러니한 게 이춘재 때문에 20년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춘재 덕분에 이제라도 좀 누명을 풀게 된 거잖아요. 윤 씨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진짜 본인 입장에서 이춘재가 고마웠다고 해요. 자기 객사람 때문에 20년을 살았는데. 왜냐면 이춘재가 자백 안 했다면요. 이 사건 만약에 저한테 재심을 좀 해달라고 부탁이 왔을 때 저는 단호하게 재심 안 됩니다. 이 사건. 아니 이춘재의 자백이 없다 하더라도 수사 과정의 위법을 확인해서 재심을 청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근데요. 수사 과정의 위법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춘재의 자백이 없었다면 이 기록 사본으로 남아있는 기록이 발견이 됐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춘재가 지금 재심에 정말 큰 공로자가 돼버린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궁금증이 머릿속에 남는데 이번 경찰이 과거 기록을 찾아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물 한 잔 드시고 뭐 과거 기록이 어떻게 좀 남아 있었던 건가요? 얘기는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고 막 목에서 막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경찰의 성과는 경찰이 얘기하게끔 만드는 게 맞습니다. 조금만 힌트를 주시죠.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좀 남겨진 뭔가를 좀 단서 같은 게 있어서 힌트를 드리면 네. 한때 그 과정은 그 기록이 남겨질 때의 과정은 그때는 뭐라고 힌트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 과감하게 주셔야 됩니다. 어떤 사건의 의미가 어떤 상황의 의미가 30년 전과 지금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더 어려워졌는데요. 좀 반대의 의미가 될 수 있다. 어떤 상황의 의미가 30년 전의 의미와 지금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끝나고 조용히 얘기해 드릴게요. 물론 절대 얘기하시면 안 알겠습니다. 저도 약속하겠습니다. 예. 이제 재심을 청구를 하셨고 물론 재심을 다시 받아들여질지까지는 굉장히 좀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앞으로 좀 어떤 과정이 남았고 받아들여질 거라고 뭐 100%라고 말씀하셨던데 그 가능성은 보시는 건가요? 제가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이 재심 안 되면 세상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춘재의 자백이 이렇다라는 사실이 공개된 이상 이 사건은 무조건 재심 무죄 가능하다라고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 박준영이 도대체 뭐 할래 너? 이 와중에서도 이제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약자들이 이런 반인권적인 수사를 받는 과정을 한번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또 이런 일은 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현실의 사법 시스템 개선을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가 참 너무 좋아요. 교도관, 교화위원, 엄마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공론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사건 지금 하고 계신 네, 게 좀 생각하고 있는 사건들 있죠. 해야죠. 어떤 거 또 있어요? 북한 해탈 주민 간첩 사건 재심 청구할 거고요. 또 재심 요건이 좀 애매모호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운전자가 바뀐 교통사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재심을 하고 싶고요. 사형수 오희웅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연의 주인공 오희웅에 대한 재심을 하고 싶습니다. 오희웅 씨의 가족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희웅 씨요. 예. 사람들은 박준영이는 이렇게 이슈가 되는 사건만 하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재심이라는 것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 실은요. 근데 그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될 만한 사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될 만한 사건을 발굴하는 게 또 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재산범죄, 화이트칼라 범죄는 안 합니다. 그건 굳이 제가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리고 민사 행정사건 이런 가사사건 재심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역이 다릅니다. 계속 재심 사건에 당분간은 더 매달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매달리시는 이유는 뭔가요? 영화 재심에서 사람을 너무 정의롭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는데 여기서 뭔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운명이라고들 하잖아요. 제 운명이 그렇게 그 운명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거스를 수가 있어요. 변호사님 이렇게 재심을 통해서 말 그대로 사회 정의를 바로잡아서 결국 박준영 변호사가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겁니까? 오늘 어떤 일이 실은 있었냐면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건인데 당시 판사들이 누구였는지 이름 좀 알려달라는 기자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다 알려드렸을 거예요. 제가 판사 비판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싸잡아 비난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요. 또 그 사람이 그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제가 그 비난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 사회가 너무 싸잡아 비난하는 것 같고 너무 뭔가 무차별적인 어떤 그런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배려해주고 때로는 동료도 해주고 때로는 비판도 애정어린 비판을 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심 사건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배려해주고 안아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이제 바로잡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걸 통해서 너무 또 무차별적인 비난과 비판이 몰리는 그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요. 정말 우리 너무 커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그거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정말. 예. 끝으로 변호사 박준영이 아닌 네. 74년생 박준영으로서의 꿈은 뭡니까?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대로 마무리돼도 이름을 남기는 정도는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가끔. 근데 앞으로 잘 살지 못하면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아서 좋은 선례로 남고 싶습니다. 그리고 욕심 너무 내면 안 된다는 생각 많이 해요. 당장 뭐 내년 총선에서 연락 오면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는데 가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년에는. 그런데 일단 연락은 오고 제가 거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연락 한 통이 없어요. 그것도 혹시 연락을 좀 기다린다는
일단 연락은 와야지 그래도 좀 뭔가 그림이 되잖아요. 네, 경남 관계자분들이 또 이 이야기도 꼭 귀 기울여서 연락은 일단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제가 쭉 듣다 보니까 네. 변호사님이 앞으로 좀 일거리가 빨리 없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거리가 없어진다는 뜻은 결국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투명해지고 예, 예. 억울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뜻일 테니까 네, 예. 빨리 변호사님의 일감이 사라지는 네. 대한민국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